자, 딥시크 다운로드 차단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정보가 지금 중국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요 얘기는 좀 이따 좀 자세히 할 거니까 요 정도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근데 문제는 이게 딥시크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리, 테무, 쉬인, 알테쉬라고 하죠. 요 문제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만 벌써 120만이 있었다는 딥시크, 중국의 개인정보를 넘겼더라. 이 개인정보위원회가 봤더니 사용자의 동의 없이 중국의 틱톡 목욕, 바이트댄스로 정보를 넘겼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이제 우리는 매우 형식적이긴 하지만은 이 당신의 뭐 어떤 정보들이 여기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라는 거를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 그거 사실상 표시를 강요하는 절차이긴 한데 어쨌거나 표시는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심지어 이런 거 정보 고지도 없고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냅다 갖다 줬더라. 이게 어떤 목적으로 왜 연결되는지조차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이렇게 넘어간 정보는 전부 다 중국 안에 있는,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평소 같으면은 뭐 이게 어떻게 쓰일지 말지 잘 모르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이 이 정보를 가지고 뭘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다못해 키보드 조작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대놓고 요즘에 사실은 저랑 같이 일하는 우리 박정곤 PD가 챗GPT에다가 강스라이팅의 유튜브 시청 정보를 다 입력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제작진의 입장에서 정보 분석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예컨대 똑같은 얘기로 자 내가 살을 빼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체중이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이런 굉장히 상세한 그리고 난 먹는 건 뭐고 뭐 하루에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의 거의 개인사까지 거기다 다 집어넣고 분석해줘. 그러면 좋은 분석이 나오겠지. 그러나 아주 내밀한 내 신체 정보에 대한 얘기까지 전부 다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그 정보 분석에 기반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나쁜 마음 먹고 이 정보를 악용하기 시작하면 그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더군다나 이게 중국이야. 중국이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고. 예컨대 이제 이거는 반드시 이 AI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저는 여론조사 전화에 응답을 하지 않고 산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거의 30년 다 돼갑니다. 20년은 확실히 넘었고. 그게 뭐냐면, 저는 사회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정치부 기자로 했잖아요. 이게 제가 여론조사 회사 안 믿는다고 얘기한 게, 제가 그걸 당한 적은 없는데, 주변에 여러 명 봤어요. 정치부 기자 또는 정치인, 심지어 정치인 가족, 지인들까지도 여론조사에 응답 한번 잘못하면은 얘는 예컨대 친윤, 얘는 친한, 그리고 그쪽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또는 사람을 대할 때 딱딱 달라지는 게 눈에 딱 보이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는 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나의 하루하루의 일상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내 이름하고 내가 뭐라고 내 이름하고 주소가 넘어가는 게 그렇게 거창한 일이야. 거창한 일입니다. 자, 근데 왜 하필 바이트댄스로 넘어가느냐, 틱톡으로 넘어가느냐. 왜냐,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지만 그 데이터 자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어디서 얻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버라든가 몇몇 이제 카카오도 그렇고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실은 문제예요. 그리고 사실은 규제도 많습니다.
이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컨대 이제 예컨대 우리 옛날에 쉬였던가 그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영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이 특정한 성별, 특정한 나이의 역할을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정한 성별, 특정한 나이의 사람들의 어법, 사고방식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하는 말, 카카오톡에서 하는 말, 또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는 말,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요. 심지어 우리가 뭐 일상 언어로 하는 말이 영상이 찍히거나 하는 거, 그 영상까지 다 분석을 해요. 예컨대 틱톡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 성별, 뭐 학력, 뭐 기타 등등 쫙 분류를 해가지고 예컨대 난 지금 롤플레이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뭐 20대에 뭐 서울에 사는 뭐 대학생인 남자와 얘기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대상을 딱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와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는 무지막지한 데이터 수집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많은 것이고,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은 중국 이른바 틱톡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를 걱정해서 미국에서 틱톡을 쫓아내려 그런 거예요. 이제 대신에 이제 좀 모종의 거래를 거쳐서 지금 미국이 이걸 갖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와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서 틱톡한테 받았던 걸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주는 걸로 거래가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중국 기업들 간의 내부 거래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생성형 AI로 우리가 지금 챗GPT 이후에 진짜 어마무시한 우리가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던 AI도 있지만 그 전부터 많이 보던 AI가 많아요. 우리가 유튜브 검색 알고리즘 그것도 AI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유튜브 딱 보면 알아서 그냥 딱딱 내가 보고 싶어하는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 추천해서 내 눈앞에 펼쳐놓잖아요. 그게 AI고 그거보다 더 초보적인 거 우리가 뭐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됐든 검색하잖아요. 검색 엔진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AI예요. 기타 등등. 문제는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서 이게 나한테 뭔가 피드백으로 돌아온다는 거지.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제가 한동안 이제 그 영화에 빠져 살면은 맨날 유튜브를 딱 키면은 영화 영상만 쫙 뜹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동안 골프 영상을 보면은 또 유튜브에서 골프 영상만 쫙 보여줍니다. 한동안 영어 공부하면은 또 유튜브에서 영어 공부 영상만 쭉 보여줍니다. 이거를 제가 막 시간 정해가지고 요거 했다, 요거 했다, 요거 했다, 요거 하면은 갑자기 애가 굉장히 헷갈려 하죠. 그래서, 다양한 영상이 쫙 뜹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예컨대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그 피드에서 딱 이걸 오래 멈추느냐에 따라서 페이스북이 요즘에 광고 장사를 어마무시하게 하는데 뜨는 광고가 전혀 달라져요. 페이스북에 광고가 엄청 나온다고 하는데 사람들 눈에 띄는 광고가 엄청 달라집니다. 예컨대 알테시 특히 테무가 페이스북에 광고 어마무시하게 때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마무시한 광고 속에 뭐 예컨대 1달러짜리 뭐 3달러짜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컨대 저한테는 미국에 있을 때였나 뭐 하여튼 뭐 예컨대 그냥 딱 제 이름이 적힌 티셔츠를 내보여주기도 해요. 이거 얼마야? 단돈 5달러. 뭐 이런 식의. 거기서 사람들이 뻑이 가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티셔츠를 보여주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그 사람의 관심 있는 예컨대 저 그것도 받아봤다. 뭐 예컨대 골프채라든가. 그야말로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한 광고를 보여주는 거. 그게 다 내 정보가 털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 정보가 이렇게 털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알테시라고 묶어 말하는, 근데 이제 알리도 알리지만 보통 테무가 가장 결정적이에요. 그야말로 정말 마케팅의 신기원이었다. 정확하게 타겟팅 광고를 하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가격에 물건을 줬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있어요.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는 이건 좀 그나마 덜하다. 이게 아마 이제 중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불신하는 감정이 있어서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말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싼 게 비지떡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걔들도 뒤늦게 알기 시작한 거지. 이거 개인정보 털어가가지고 사실은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나한테 이런 걸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내 정보를 털어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오히려 요즘에 살짝 꺾이고 있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오히려 보면은 3년 전에는 지금 1조 원 수준이었는데 이제 작년에는 벌써 4조 원이 넘어설 만큼 중국계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거는 물론 방금과 같은 마케팅도 있지만 사실은 자본력으로 어마무시하게 밀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물건이다 보면은, 똑같은 물건이다 전제하면은 그 가격이면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가격이 원체 싸가지고 이거 뭐 속는삼 치고 한번 사보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섞이다 보니까 이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낚시다. 낚싯밥을 문 물고기의 신세가 되기 쉽다. 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딥시크로부터 쭉 넘어오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다만 그거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문제는 있습니다. 오늘 신문 일면에 이 사진 실은 신문들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진핑이야 뭐 누군지 잘 아실 거고요. 시진핑하고 지금 악수하고 있는 이 되게 어려 보이는 이 양반이 그 량원펑 지금 문제가 되는 딥시크를 개발한 사람이고, 여기 있는 쭉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요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은 화면이 좀 작을 텐데 키우면 좀 알만할 겁니다. 좀 마윈, 알리바바의 마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화웨이 사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름 좀 들어본 중국 기업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좀 문제가 됐던 이런 기업들까지 쭉 나와가지고 이제 시진핑이 격려해주는 이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시진핑의 기술 굴기. 그래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을 쫙 모아서 이제 말하자면 밥 사고 이제 격려해주는. 중국에서 시진핑의 자리는 그야말로 황제이기 때문에 이런 격려의 자리가 갖는 의미는 다르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냐? 연내에 GPU 만장 확보하겠다. 참고로 이 GPU라는 게 속칭 얘기하는 AI 칩입니다. AI 칩 한 개에 제가 차 한 대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차 한 대도 차 한 대 나름이죠. 좀 싼 거, 비싼 거. GPU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싼 거, 비싼 거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기업 하나가 GPU를 몇십만 장 단위로 끌어모아서 데이터 센터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GPU 만장 확보하겠다고. 그것도 지금 당장 아니고 올해 안에, 지금 이제 2월인데 연초인데 연말까지 만장. 지금 중국인이 미국인이는 지금 회사 하나가 몇십만 장씩 확보하고, 그런 몇십만 장씩 확보한 회사가 쫙 줄 서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꼴랑 만장.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현주소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반도체 특별법 이런 거는 끝내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치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